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가이드 서정만입니다. 네, 오늘 2017년 1월 12일 오늘의 더 가이드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명상 20분 이제 46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어, 화면 밝기를 조정하고 네, 이 방송은 아프리카 TV 플랫폼에서 이제 10시 40분마다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때 오시는 이제 회원분들과 이제 시청자분 잠시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 방송 처음에 못 보시는 분들, 해당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후에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다시 보기로 저장된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에서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받아서 유튜브에 이렇게 별도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더 가이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그 해당 일수로 이렇게 검색하셔서 하시면 같이 이제 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별다른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근데 참 그 건강하게 사는 얘기들을 했었죠. 어제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 직장에 잘 다니고 뭐 현실 생활에 뭐 충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현실 생활에 충실하다라는 것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이제 나온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약 30년 전에도 우리는 항상 이제 현재를 마주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고 박종철 씨라고 있습니다.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제 학생 운동을 이렇게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 그 학생회장이고 그래서 제5공화국에서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공안에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죠.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그 공안실에서 이제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자되는 인물인데 그 지금의 그때 그 시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활하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민주주의화 시키는 그걸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신념에 의해서 그런 학생 운동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뉴스에는 그 박종철 씨가 다니던 서울대 언어학과의 30년 후배 김현진 씨 이제 2017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 이제 1995년생이고 대학 3학년인데 역사책에서 본 선배 시대는 아주 낯설다. 선배 세대가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참 고맙다. 그런데 이른바 끊어진 사다리를 보면 진짜 나아진 게 뭔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민주주의가 고맙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깔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좀 희석되는 건 있지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였던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시각으로서 이렇게 바라봐지는가에 대한 기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박종철 씨 같은 경우에는 고 박종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노동자의 삶을 배우겠다 하면서 이제 2달간 공장에서 일하고 뭐 가해 금지령 때문에 이제 비밀 가해 이런 것도 하고 뭐 해서 충당했다는데 이제 지금의 그 김 씨 2017년에 이제 언어학과 30년 후배는 이제 3개의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가해 2개 그리고 음식점 서빙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학비를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71만 명이 사실 학자금 대출 2조 1천억 원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했다거든요.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저희 집은 다행히 뭐 빚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넉넉하진 않았어도 이제 학비 같은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출을 받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 친구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공립대니까 대출금이 조금 좀 완화되었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일반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학기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학비가 전부 다 대출로 나가게 되면은 그 양이 이제 무시무시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당시 그리고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뭐 회사의 뭐 부당해고에 맞서 분신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본다고 학생 운동 계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데 이제 김 씨는 이제 11월 난생 처음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밀었다 하는데 그 박정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죽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난 게 6월 민주항쟁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6월 민주항쟁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집회를 하고 지금 촛불 집회를 이렇게 주도하듯이 그 당시에도 주도한 인물들이 있죠. 근데 뭐냐 지금은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87년 그 6월 세대 중 일부가 기득권을 진 뒤에 민주주의 유린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는 게 30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확신 따위는 없다. 뭐 개천에서 나온 용도 보기가 힘들고 요즘은 탈조선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뭐 헬조선 이렇게 얘기하듯이 탈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국을 뜨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87년 6월 세대들도 그 당시에는 옳은 것을 위한 신념으로서 이렇게 뭉친 사람들이고 지금 이 김 씨도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모습에 화가 치민다는데 정말 엄밀하게 말해서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입을 받으면 그것이 어떠한 뭐 메커니즘인지 혹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 아 진짜는 이럴 것이야 라는 어떤 모호함이 있어요. 모호함 속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모호한 이런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문제지 민주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뭐 요즘 들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꽤 생기고 또 일본에서도 그런 작품들을 보면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주주의 자체가 정말 어떤 것인가. 뭐 민주주의의 본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까는 얘기가 되겠지만 다수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아, 물론 그 전에 이제 모든 개인마다 다들 권리가 있고 뭐 자유가 있고 이것이 뭐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데 결국 이 민주주의에 작동하는 원리는 엄밀히 말해서 다수결이에요. 그래서 그 다수결이라는 것을 통한 어떤 정치 체계의 뭐 정치적인 선택 그리고 뭐 경제적인 선택 모든 선택이 그렇게 가는데 왜냐 사람마다 한 명의 인간은 하나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등한 권리가 뭐냐 즉 힘이죠. 그러면 힘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죠. 사람 많이 모이면 그 단체는 그리고 그 단체의 수장은 힘이 생긴다.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뭐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중요한 건 다 뭐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뭐 이제 뭐 민주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뭐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는 실현된 게 맞죠. 우리가 그 당시 세대들이 원하던 어떤 신념에 담긴 민주주의가 실현된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 씨는 언어학과 후배는 AI 공부를 위한 대학원 진학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뭐 이제 문성합니다. 뭐 이런 말이 일상화된 요즘 AI 전공자는 일자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박 씨가 이제 뭐 자본론을 읽으려고 뭐 일본어를 공부하고 하는 시절 김 씨는 이제 대학원 진학용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이게 상당히 대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글을. 그래서 이 기사는 생각보다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물론 밑에는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보면은 아, 우리가 현재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회를 보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신념에 의한 것이 이거는 이제 변질이라고 말하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을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잘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변질인지 아니면 그러한
가능성이나 혹은 그러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렇게 알 수 없다기보다는 안 보려고 하죠. 언제나 이제 진실은 좀 불편한 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민주주의 혹은 다수결, 뭐 이제 사람의 숫자에 따른 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정말로 평등이라는 것, 일률적 뭐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가이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사람을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혹은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해보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게 결국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어떤 욕망적인 부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끌려갈 어떤, 이건 이제 마법과 같은 거죠. 마치 아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강의를 한다 치자. 그러면 뭐 요즘은 이제 약간 그 묵은 떡밥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바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정말 인기가 많았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는 뭐 획기적인 5가지 뭐 이런 것만 써도 이제 또 몰릴 거예요. 그러한 욕망적인 것으로 시작했을 때 과연 욕망적으로 끝이 안 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고요. 바로 그러면 20분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음,
네. 명상 끝났습니다. 네, 오늘 오늘 명상 좀 어떠셨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각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냐면 어, 물론 저희 더 가이드의 어떤 향후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런 방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생각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왜냐면 이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한다. 내 머리에서 이렇게 내가 의도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뭐 문제 해결을 위한 뭐 방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 알트 뭐 전현주님 안녕하세요. 예, 김제동이라고 하면은 그 TV에 나오는 그 김제동 얘기하시는 건지 하여튼 저희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생각이라는 것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어진다. 마치 그것이 이제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물론 생각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도 더 엄밀히 말하면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그 조건은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뭐 이제 이것이 뭐 인과적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연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죠. 연기적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저것이 나와 저것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어떠한 관계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도. 그래서 제가 우리 더 가이드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먼저 또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아,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걱정. 그것이 있으면 자동으로서 이 걱정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있구나. 뭐 그 불안은 또 어떤 것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미래에는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어떤 욕망과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도 원래 가진 않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인과적인 걸 찾듯이 원인을 찾듯이 뭐 연기적인 것을 인과적으로 이렇게 찾게 되면은 사실 끝이 없게 이렇게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최후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뭐 알 수 없는 것이 또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이 중단되죠. 생각이 중단되고 생각이 중단되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몰라 하고 이제 자야지 뭐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 그러면 뭐 이제 조금 절망을 하게 되거나 정말 답이 안 나오는구나 하면서 절망을 하게 되거나 실망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 명상을 할 때 제일 좋은 이제 기회가 되죠. 그 내 생각이 혹은 내 욕망이 혹은 내 걱정이 불안이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느껴진다라기보다 느껴지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항상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그 느껴지는 것을 겨우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저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어떠셨는가? 뭐 혹시 뭐 특이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명상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혹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이런 것들을 뭐 체크해 보는 것도 명상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방법이 되거든요. 하나의 방편이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네, 졸린다라는 것이 왜 아쉬운 건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왜냐면 이제 명상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것도 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뭐 명상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명상이란 것은 아주 아주 깊게 들어가서 뭔가 주변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이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도 방금 전에 명상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졸립다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졸리운 것을 이렇게 관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그 가치 있는 명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느낌과 감정에 생생할 수 있다면. 왜냐면 그 뭐냐, 명상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공부를 하다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쉽구나. 사실 그 아쉬움이 음, 그 아쉬움 자체로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아쉬움이 이제 다른 것들하고 또 결합이 되죠. 어떤 생각들하고 또 결합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해서 되냐 뭐 이런 생각부터 생각 뭐 들고 그것이 뭐 자책으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 이제 내가 잘 졸려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락이 맺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명상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이렇게 같은 시간 또 그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